요즘에는 뭐 다양한 명리론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종격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온고이지신도 좋고 이렇게 뭐 새로운 뭔가를 창안하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다 그게 온고지신, 법고창신 이런 것들이 그 어떤 한 이론에 대해서는 그 연원이나 근원이 있고 요즘에는 하도 유튜브도 이렇게 난무하고 무성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이론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그 과학이나 여러 가지 물리나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의 그런 그 어떤 설이 정립이 되기 전까지는 그걸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과학도 그걸 유사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논리나 근거가 없다라는 건 아니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어떤 정론으로 채택이 되고 수용이 되고 이러려면 많은 그 경험과 임상과 실상이 부합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다더라, 이럴 것이다 라는 거를 가지고, 왜냐면 그게 특히 외격에 많아요. 뭔가 타자와 타인과의 차별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거는 틀렸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자기 몫을 내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저는 제 이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지론 중에 하나가 물론 순수한 학문적인 탐구적인 식견이나 관점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또 탐구적인 어떤 지향점을 갖는 것은 이제 좋다라고 보는데 어떤 하나의 과거의 이론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이론이 태동되고 진행 발전되고 이어져 올 때까지의 어떤 과정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사실은 만약에 어떤 책에 있는 뭘 내용을 비판을 했어. 나는 또 아니면 다른 그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할 수 있지만 실제를 보면 그 사람하고 맞짱을 떠야 되는 거지. 그 이론을 만들고 그 책을 쓴 사람하고 같이 토론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대화라고 하잖아요. 책상머리에서. 그래야 뭔가에 주고받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론에 뭐 허점도 뭐 보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개선 발전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망자는 이미 요거 말이 없고 지금 있는 사람만 얘기를 하고 하면 이건 너무 원사이드한 거다. 특히 명리라는 학문이 그런 속성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추상적인 학문이거든요.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천간지지 22글자의 하나의 상을 가지고 이렇게 담론하는 그런 학문 체계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이연령, 비연령, 아전인수 이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일단 출발점은 그렇죠. 뭔가 이렇게 나도 내가 생이지지가 아니잖아요. 기껏 살아봤자 암만 많이 살아도 100년 안팎으로 사는 인생인데 그거보다 훨씬 오래됐잖아요. 역사의 학문 체계라는 것이. 그러면 좀 뭔가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렇죠? 내가 일단은 받아들이고 학습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러고 나서 이게 또 시대적인 상황이 달라지고 그전 시절의 사상이 태동됐던 환경이나 여건하고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적이가감을 하고 조율을 해나가는 이러한 시도가 맞지 않느냐. 상당히 많은 노력들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도들이 돼 있고 뭐 지금 이 자리 이 시간만 하더라도 저만 하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 대신에 너무 편향되거나 치우치거나 단정적인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거는 특히 이게 이제 외격을 다루면서 그런 여지들이 정격보다는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환격 다음에 이제 이 확격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천간에 그러니까 합이라는 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합에는 이렇게 이제 화기를 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간의 오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왜 화합격 내지는 합화격, 화기격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다른 격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이것도 깊이 이게 연구에 들어가면 깊이가 상당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합이 이 연월일시 중에서 일간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사주가 그렇죠. 분석해 들어가는 주체가 되는데 다 합을 할 수가 있죠. 일간도 합을 할 수 있고 월간도 년간도 시간도 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화기격이나 합화격, 즉 격으로 이루어지는 격이 아닌 대다수의 경우에는 일간의 합에 의해서 이렇게 일간이 어떤 자기의 성향이나 성질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얘기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간의 합에 의해서 일간의 성향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렇게 갑기합에서부터 그죠? 무게합까지가 있잖아요, 그죠? 있어서 물론 지지도 육합이 있고 천간에 오합이 있어서 그 합을 했으면 이건 큰 의미로는 뭔가 이렇게 합한다라는 거는 이게 작용이라는 얘기죠. 결국 다 합은 음양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양이 결합되고 결부돼 가지고 뭔가의 새로운 거를 제3의 뭔가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 이렇게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남녀가 결합이 되면 그 결합의 산물인 자녀가 나오듯이 이건 천지자연의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도 팔자에도 그런 원리가 작동이 되거나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게 합합격의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합합격은 일간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일간이. 그러면 일간이 양간이거나 또 음간이거나 양간이면 그렇죠? 재랑 합을 하고 음간이면 관이랑 합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관을 논하기 이전에 그 합에 의해서 화기가 발생한다는 거죠. 갑기는 토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을경은 금으로, 병신은 수로, 그리고 정임은 목으로, 무게는 화로. 형성하는 그 화기의 형태들로, 그 팔자의 주를 삼는다라는 얘기예요.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세력에 쫓아가지고 일간의 월지에서 나오는 격에 따라 가지고 생극에 따라서 격에 정해서 내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주체 형성된 화기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운을 대입을 하고 희노애락을 판별을 하고 기운의 어떤 그 흐름을 이렇게 정하는 그 방식이 화기격, 합격, 그렇죠? 합합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것도 또한 5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5가지, 5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화로 격을 취하는 것이 있는데 자 기준이
화출한 것이 반드시 득시 승령해야 되고. 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정화일간을 보자. 정화일간. 그러면 정화일간이 천간으로 합을 하는 거는 임수랑 합을 하겠죠, 그렇죠? 임수랑. 자, 근데 이 임수가 정화일간에 가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까이. 가까이 있으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시간이나 월간에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일단 합의 공간의 범위가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요 정임합을 하면 우리가 천간의 오합에서 배울 때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정임합 목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목. 그러면 원래는 정화일간이었는데 목의 성향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화일간이 임수랑 합을 하면 이 인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고 나서 나머지의 동향이 어떠냐? 동향이 화출한 것이 반드시 득시. 자, 이렇게 화한 것이 득시하려면 목이니까 어때요? 인이 목이잖아요, 그렇죠? 인이고 그 다음에 해, 묘, 미 이게 다 뭘 형성하는 거예요? 목을 형성하는 거겠지. 똑같아요. 나머지도 갑기 합토라든지 을경금이라든지 을경금 같은 경우는 신내 사유축월이라든지 이러면서 좀 더 보수적으로는 월지가 이러한 목의 득시하고 나머지 지지도 목의 에너지라는 건 뭐예요? 인묘지는 방국이고 해묘미는 삼합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에너지로 어때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요 목의 기운이 나는 원래는 화일간이었는데 목의 에너지가 간목이나 을목으로 드러나 있고, 그리고 이 목을 이거는 화에서 화기격을 가려고 하는데 목으로 화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금이겠지. 금극목이니까. 경금이나 신금이 지지에 신금이나 유금이 없어야 돼.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조건이. 자, 이랬을 때, 자, 다시 이렇게 그러면 임수가 연간에 있다. 이건 화기격이 되질 않아요. 멀어서 합력이 일간이 합해서 화하는 이런 작용력이 약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까우려면 월간이나 시간에 있고 그리고 가장 강한 것이 월지의 때 세력이니까 그게 이렇게 인묘월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는 겨울이잖아요. 미는 여름이고 그런데도 결국은 이 목에 해중의 간목, 미중의 을목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목에 화하는 에너지에 동참한다는 얘기지. 일단은 월지가 이렇게 4개 중에 하나이면서 지지에 여기도 예를 들어서 정묘가 올 수 있고 정해가 올 수 있고 정미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임 시간이 되면 이는 그대로 달라붙으니까 이렇게 되고 나머지 글자들도 목기를 제압하는 금기운이 없으면 그런 경우를 합격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랬을 때는 운은 어떻게 보는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운이 어때요? 정임한 목으로 돼 있으니까 이 목을 그렇죠? 목을 생하는 자 여기 보면 목을 생하는 인성운이나 그 목의 에너지나 목의 기운이 설되는 경우나 그러니까 이렇게 인비 종격하고 비슷한 거야 운은 인비 시군이 좋고 원국의 식상이 하반 오행의 식상이 있다라고 하면 재성운도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합을 깨는 운, 금운이거나
합의 관사론, 합의 관사론이니까 금운이겠죠. 금운은 가장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은 그냥 보편적으로는 인비식운이 좋은 거지. 희기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합격을 구성했을 때는 합화노행의 에너지, 기운이거나 그 에너지를 생해주거나 아니면 설해주거나,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합한 전체 오행 중에 합화된 오행의 세력이 강하다라고 하면 그거를 빼주는 운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인비식운을 좋지만 식상운이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합화노행의 설기가 많다라고 하면 생해주는 에너지가 좀 좋은 거지. 어쨌든 인비식은 무난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 이렇게 내격으로 보는 거하고 어때요? 전혀 다른 치운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일간은 정화일간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게 이제 정의 한목으로 되는 경우에 지지의 해묘미나 인묘진이 온전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온전하다라고 하는 건 다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인데, 다가 없어도, 그렇죠? 다가 없어도 이런 형태의 에너지들로 섞여 있으면 화기격을 얘기할 수 있고, 봄에 생해야 비로소 어떻다? 대규해진다. 그렇지 않고 해미의 월이면 역시 목지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목의 중심이 인월이거나 묘월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등급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운은 화한 오행에 뭐를 좋아하고 인수운을 좋아하고, 그렇죠? 재운과 식상은 화한 오행에, 만약에 정입한 목이면 화운이 좋다라는 얘기. 화운, 식상운이니까, 그렇죠? 화운이 좋고 그 모군의 인성운이면 수운도 좋다라는 얘기지. 수운도, 식상운도 가능하지만 관사론, 화한 오행의 관사론이니까 뭐예요? 금운이죠. 경금이나 신금운은 안 좋다, 어렵다라는 거지. 이렇게 보는 것이 화기격입니다. 똑같아요. 나머지가 다 지금은 정화일간을 이렇게 대표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천간 10글자들이 다 화기격을 이렇게 이룰 수 있어요. 단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임수가 정화를 보거나 정화를 봐도 화기격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원래 화기 되면 임수는 원래 수일간인데 목 기운을 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음간하고 양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음간인 경우는 보통 세력에 쫓으려고 하는, 세력으로 화하려고 하는 성향이 조금 그러한 경향이 강하고, 양간은 웬만하면, 그러니까 웬만하다라고 하면 지지에 내가 어떤 버팀이 되는 뿌리가 좀 있거나, 근이 있거나, 라고 하면 웬만하면은 이렇게 그 길을 따르고 이렇게 어떤 세력에는 쫓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화기격 같은 경우 을정기 신계의 음간 같은 경우가 비교적 이렇게 그러한 그 성향이나 속성을 띠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기격일 때는 인비식 운으로 흐르는 것이 좋다. 근데 운을 6개, 7개, 8개를 쓰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렇죠? 반대운이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외격, 별격, 종격 같은 경우는 그 원국의 글자들이 어느 한 방향성을 이렇게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운, 운에 의해서 성패구침이 커집니다. 반대운이 왔을 때는 아주 힘든 세월, 힘든 시기, 이런 때를 보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이 좋을 때는 역사의 전면에 짠 하고 등장을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도 그 운이 딱 사라지면 어때요? 완전히 급전직하로 이렇게 사그러질 수 있는,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머지 그 부분들 있는 부분들은, 그쵸? 한번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좀 제한적이고 제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되시는 부분만큼,
이해하실 수 있는 만큼만 이해를 하셔도 우선은 괜찮습니다. 이게 뭐 사실 이 내용을 지금 뭐 기초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는 기초 과정은 아니에요. 기초 과정은 아닌데, 근데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명리가 무슨 기초가 있고 기초가 아닌 게 이건 아니거든요. 다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참고해서 참조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 크게 전환격이라는 게 있고 확격, 화기격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운에 따라서 성패 부침이 많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여기 천간합으로 인한 변화 관련을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요거는 한번 참고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천간끼리의 합을 우리가 이제 명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명합이라고 얘기하고, 천간과 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건 이제 전 시간에 예전에 다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명암합, 암명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일간이거나 천간이나 지지에, 특히 천간의 다른 십성이 천간끼리 어떤 합을 이루고 있거나 아니면 지지 내에서도 어떠한 에너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장간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지지 12글자의 내부에 감춰져 있는 천간의 에너지들이에요. 천간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간에도 10글자의 십천간의 동태로 있고 지지가 비록 12자리에 운행을 하고 있지만 12단계 12마디의 운행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작용하는 에너지들은 그 천간의 시간의 모습들이 그때마다 이 어떤 그 지상에서 현실에서 펼쳐지는 공간에서 펼쳐지는 모습들이 10가지의 모습들이 지지 내에서도 이렇게 배태되고 있다는 말이지. 그 싹의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그게 천간에 있는 어떤 글자든지 간에 이렇게 그 짝이 되는 합으로 갑기합, 그 다음에 을경합, 정임합 이런 합의 동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합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끌림이 있고 친하고 유정하고 뭔가 작용하려고 하고 반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임합의 동태가 그 이미 일간 대비 십성이 뭐냐, 정이 일간 대비 십성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해석을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간이든 타간이든지 간에 지지에 그런 합을 하는 인자가 있다라는 거는 같은 간지로 동일한 시공간에 있다면 그 합력이 더 강한 거고 다른 데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에너지는 그 합을 쫓아가지고 반응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합이라는 거는 이게 합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생하고 작용되고 동하고 시작되고 막 이런다라는 게 음양의 결합인 거거든. 조합인 거거든. 근데 이게 합이나 천간에도 있고 지지도 있는데 이거를 뚜렷하게 또 원국에 있는 거하고 대세운에서 오는 거하고 이거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분별해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합에 의해서 인간사의 많은 부분들이 시도가 되고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된다라는 거지. 출발이.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지지에 뭔가 뿌리도 있지만 합의 인자들로 뭔가 알게 모르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천간 그 글자들이 다 유의미하게 쓰인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천간에 어떤 글자들이 드러나 있는데 그냥 독립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렇게 뭐 그냥 생에 의지하고 뿌리하고만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합의 인자들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어때요? 쓰임의 정도라든지 범위라든지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합을 그렇게 이렇게 다 왜냐하면 다 5합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갑기합에서부터 무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서는 명확하게 그 합의 지향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십성으로도 방향으로도 기운의 기세의
흐름으로도 에너지의 흐름으로도 육친